안 돼요. 여자아이가 비석을 꼭 끌어안으며 절규했습니다. 남자아이는 작은 몸으로 굴착기 앞을 막아섰죠. 제발요.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낡은 운동화, 때 묻은 옷,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검은 양복의 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오후 5시, 서울 근교의 한 공동묘지에 굴착기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서 있었습니다. 기사는 시동을 걸고 작업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남자, 강민호 회장이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채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묘지를 바라보았어요. 4년 만에 찾은 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이장이요. 오늘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러 온 것뿐이었죠. 회장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 시작을 지시했습니다. 굴착기의 삽이 천천히 내려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명의 아이가 언덕을 헐떡이며 뛰어내려오고 있었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낡은 운동화에 때 묻은 옷을 입은 남매였습니다. 안 돼요. 여자아이가 울부짖으며 굴착기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남자아이도 뒤따라 무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요,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두 손으로 비석을 꼭 끌어안은 채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죠. 회장 강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그 눈동자를 본 순간이었죠. 낡은 옷차림, 더러워진 손, 그리고 무언가 낯익은 그 눈빛. 비서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자아이의 눈가에서 흐르는 눈물, 남자아이의 떨리는 입술. 그 모든 것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죠. 누구냐, 너희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질문을 던졌지만 이미 가슴 어딘가에서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노을이 더욱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 4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택의 넓은 서재였어요. 가을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날이었죠. 며느리 은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죠. 뭔가.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어요. 태준이요.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대요. 몇 년째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죠. 무슨 소리냐?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여자래요. 저를 완전히 속였어요. 전 정말 몰랐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회장은 곧바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태준이 서재에 들어섰을 때 회장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죠. 이게 사실이냐? 내가 그런 짓을 했어.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대답 못해?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결혼까지 해놓고 딴 여자를 만나? 아버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넌 내 아들 자격이 없어. 회장의 고함이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죄송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날 밤 태주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론가 차를 몰고 떠났죠.
혼자서 술을 마셨어요. 분노와 자책, 그리고 무언가 억눌린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어요. 빗길이었죠. 흐려진 시야, 제대로 잡히지 않는 핸들,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트럭의 불빛. 쾅! 충격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장이었어요. 회장은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무언가 무겁고 답답한 것만 가슴에 남아 있었죠. 내가 뭘 한 거지?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한 건 아들이에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렇게 회장은 아들을 지워버렸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묘를 찾지 않았어요. 오늘도 그저 형식적인 이장 절차를 위해 온 것뿐이었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회장의 눈앞에는 여전히 그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비석을 꼭 끌어안은 채 울고 있었어요. 남자아이는 굴착기 앞을 막아선 채 두 팔을 벌리고 있었죠. 작은 몸으로 무덤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발이요. 우리 아빠예요. 데려가지 마세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과 흙이 뒤섞여 있었죠. 회장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알 수 없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너희 아빠가 누군데?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비석을 가리켰어요. 회장이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 강태준.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이게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발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남자아이의 말에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라고요. 이 아이들이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너희가 태준의 아이들이냐? 회장의 질문에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강하은이고요. 이 오빠는 강지우예요. 우리 아빠는 강태준이에요. 하은이의 말에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회장의 팔을 붙잡았죠.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4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아들의 무덤. 그리고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던 두 아이. 낡은 옷에 더러워진 얼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지우가 하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아요? 우리 진짜 할아버지세요? 지우의 눈빛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장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분명 혈육이에요. 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돌아봤어요. 작업을 중단하게. 예, 회장님.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굴착기 기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굴착기의 시동이 꺼졌어요. 회장은 다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이 아이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날 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회장의 저택이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눈을 감으면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은이의 눈물 자국,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 낡은 운동화, 때 묻은 옷. 회장은 몸을 뒤척였습니다. 제발요,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무리 지우려 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회장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태준아. 회장은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남긴 게 뭐가 있었니? 분노와 실망뿐이었잖아. 그런데 넌 아이들을 남겼구나.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누가 키웠을까요? 왜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고아원에 있는 걸까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회장은 서재로 내려갔어요. 책장 한 구석에 먼지 쌓인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아들 태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7살쯤 된 태준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눈빛이 오늘 본 지우와 똑같았습니다. 닮았구나.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지금 당장 알아봐야 할 게 있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어제 그 아이들 말일세. 강지우, 강하은. 신원을 파악하게. 어디서 살고 있는지, 누가 보호하고 있는지, 모든 걸 알아보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결과를 가져오게. 전화를 끊은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회장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무언가 알아야만 할 것 같은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 아들 태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지난 4년에 대해서요. 비서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회장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회장의 집무실이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비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조사 결과 가져왔습니다. 비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전해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회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두 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학교 증명사진 같았습니다. 지우와 하은, 어제 묘지에서 본 그 아이들이었죠. 회장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명 강지우, 만 9세, 남. 성명 강하은, 만 7세, 여. 현 거주지 서대문구 햇살 어린이집.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요. 고아원이었던 거예요. 보호자 없음. 입소일자 4년 전 11월 5일. 입소 사유 부모 사망 및 부재. 부 강태준, 고인. 모 정미연, 소재 불명.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미연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설명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인 정미연 씨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회장은 다음 장을 넘겼어요. 입소 당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음. 지우는 계속 아빠를 찾으며 울었고 하은이는 말을 하지 않았음.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려온 당일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를 지킬 수 없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고 함. 회장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태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주들이었어요. 4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아이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는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죠. 회장의 머릿속에 며느리 은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여자. 그 여자가 정미연이었던 거예요. 아들 태주는 그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회장은 아들에게 화를 냈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태주는 그날 밤 죽었어요. 서류가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떨어졌죠.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태준아, 미안하다. 4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 2시 서대문구의 한 골목길이었습니다.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햇살 어린이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낡은 놀이터, 초라한 건물이었죠.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참을 건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실례합니다. 작은 사무실에 중년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원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회장의 모습이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강지우, 강하은이라는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십니까? 4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신 분이 없었는데, 저는 아이들의 할아버지입니다. 회장의 말에 원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죠.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원장이 밖으로 나갔어요. 회장은 좁은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죠. 얼마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와 하은이 들어왔어요. 두 아이는 회장을 보자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본 그 할아버지였죠.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나다. 너희 아빠는 내 아들이었단다.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거 없어요.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4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상처였죠. 회장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너희가 있는 줄 몰랐단다. 지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요. 아빠 아는 이모가 우리 여기 데려다 줬어요. 엄마는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안 왔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다른 애들은 가족이 찾아오는데 우린 아무도 없었어요. 회장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이제야 왔어요? 우리 필요 없었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단다. 용서해다오.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매달 아빠 무덤에 가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요. 묘지 관리비도 아이들이 모은 용돈으로 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4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온 거예요. 지우가 하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린 괜찮아요. 할아버지 없어도 잘 살았어요. 아이의 말은 강했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그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회장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할아버지에게 기회를 다오. 이제라도 너희 곁에 있고 싶구나. 석양빛이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차갑게 돌아선 하은이, 눈물을 참던 지우. 그 아이들이 정미연의 아이들이라는 것.
정미연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회장은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상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태준 유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안에는 태준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낡은 지갑, 시계,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씨, 지우아은 육아일기. 회장은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년 전 미연이를 다시 만났다. 대학 시절 사귀던 그녀였다. 아버지가 반대해서 헤어졌지만 운명처럼 다시 만났다. 미연이에게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헤어졌었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다. 내 아들 지우였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미연이와 다시 만나 하은이가 태어났다. 두 아이 모두 내 아이다. 나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다.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하지만 역시나 반대하셨다.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7년 전 저택 거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태준이 한 여자를 데려왔었죠. 수수한 옷차림에 조용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연이라고 해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동네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학력은요? 고등학교 나왔어요. 회장의 눈빛이 싸늘해졌죠. 태준이 말했어요. 미연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죠. 안 돼.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 태준아, 정신 차려라. 내가 누군지 잊었나? 태준은 아버지를 원망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그만하고 나가. 다시는 그 여자 데려오지 마. 미연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례했어요.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회장은 노트를 다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적힌 글. 아버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셨다. 은지와 결혼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미연이와 아이들을 버릴 수 없다. 몰래 만나 하은이가 태어났다. 두 아이 모두 지켜야 한다. 내가 지켜야 한다. 미연이가 떠났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고 싶지 않다고. 아이들만은 내가 지킬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우와 하은이는 제 전부입니다. 회장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 내가 모든 걸 망쳤구나. 눈물이 떨어져 노트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밤새 유품 상자를 안고 있었어요. 태준의 일기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그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죠. 회장은 샤워를 하고 정장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65의 나이,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를 준비하게. 햇살 어린이집으로 간다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회장은 태준의 일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러나 회장에게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날이었어요. 햇살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원장이 회장을 맞이했어요. 어제에 이어 또 오셨군요.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원장은 회장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지우와 하은이 들어왔죠. 두 아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구나. 너희 아빠가 쓴 거란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일기장 표지를 보았어요. 지우아은 육아일기. 아빠 글씨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너희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단다. 이 일기에 다 적혀 있어. 회장은 일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글씨를 따라 읽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를, 너희 엄마를, 그리고 너희를 몰라줬구나.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할아버지가 할 일을 하고 싶다. 너희 아빠가 못다한 약속, 할아버지가 지켜주고 싶구나.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란다.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애들도 괜찮아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회장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요. 너희는 할아버지의 손주들이야. 가족이란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이들이 회장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원장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은 날이었어요. 회장과 지우, 하은이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태준의 무덤 앞에 꽃을 놓았죠. 아빠, 할아버지가 우리 데리러 왔어요. 지우가 비석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됐어요. 아빠. 하은이도 작은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회장은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이 아이들을 남겨줘서. 노을이 묘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의 오른손, 하은이의 왼손.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세 사람은 천천히 묘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석양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